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광고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 이제 광고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60만 명이 넘었네요. 그거 너무 조심하시고 요거는 이제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광고가 아니고요. 자, 첫째 이제 광고는 그 우리 수업이 원래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1, 2교시하고 그 다음에 18분가량 3교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지금 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 1교시, 2교시, 3교시를 모두 다 수업을 어느 정도 시간을 다 넘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시간을 1, 2교시 좀 길게 하고 3교시 짧게 하고 그랬던 것을 모두 다 공통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한 25분에서 30분가량 1교시, 2교시도 25분에서 30분가량, 3교시도 25분에서 30분가량 그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다 그렇게 배분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2년 동안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좀 적게 수업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제가 처음 광고에는, 그 1, 2교시는 길게 하고 3교시는 짧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25분에서 30분가량 1, 2, 3교시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15주차까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5주차는 기말고사니까 14주차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거 일단은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을 바꾸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편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총 시간은 같습니다. 총 주어지는 시간은 같은데 그 전이나 지금 이번에 이제 바뀔 때나 같은데 어쨌든 25분간 그렇게 20분에서 30분가량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그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광고할 것은 오늘 수업에 관련된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우리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렸던 2주차 교재는 오늘로서 수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3주차 수업은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교재 있죠? 우리 책 교재, 그걸로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까지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다 준비가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교재로 나갈 테니까 교재 지금 다 준비를 하셨을 거고 혹시라도 교재를 좀 준비를 못 하셨다면 우리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업 들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재빨리 신청을 해주든지 구하시든지 하셔서 그래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니은 받침, 그래서 아니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요 니은 히읗이네요. 이거는 아니 하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동사의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아니한다죠. 아니하 한다 아니죠. 아니하 한다면 하가 두 개가 겹치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아니한다니까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희는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히읗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 하다 앞에 붙는 것, 뭐 하다나 먹다나 이런 것 동사 앞에 붙는 것은 아니 먹는다이기 때문에 아니 한다기 때문에 아니 먹는다처럼 아니 먹는다 이런 것처럼 니은을 결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아니하다죠. 그래서 동사 뒤에 부정하고자 하는 동사 뒤에 붙는다면 하지 않는다, 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 히읗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부정하는 서술어의 앞에 오면 아니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면 부정하는 서술어의 뒤에 오면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뒤에 걸로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별로 안 틀리는데 한국 사람이 정작 이렇게 바르게 써야 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참 이렇게 창피한 순간을 좀 많이 겪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쓰지 않고 하여간 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되와 되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돼서와 되어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되어서라는 게 말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고 되어고 되어고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예,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됐다 이거 되었다라는 게 말이 되죠? 이러면 예,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이거 되어도록 말 안 되죠? 말 안 되면 그냥 되도록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을 때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요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앞에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되는 요 돼지의 되는 되 플러스 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요 어를 붙일 수 있으면 돼지의 되로 적어주시고, 어를 붙일 수 없으면 그냥 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앞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제일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 어라는 게 종결어미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결어미를 꼭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안 돼, 요 돼지의 되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니까 저 종결어미 예, 사용될 때는 돼지의 되로 요걸로 써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서와 로서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자격을 얘기할 땐 로서를 쓰는 거고, 도구를 얘기할 땐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 예, 대장부 로서 극간일의 겁을 내다니, 이거는 대장부의 자격이니까 로서가 맞겠군요. 자, 그 다음에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이거는 도구죠. 예, 도구니까 로서라고 그렇게 써야겠군요. 자, 그래서 로서는 자격이고요. 로서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로서, 도구, 수단, 예,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고, 대장부 로서, 예,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건데 예, 쓰임새가 다른 거죠. 이렇게 용법에 따라서 달리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든과 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과든 배어든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음도 이게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든 같은 경우에는 든은 이제 선택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든을 쓰고요. 던은 과거의 의미일 땐 던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는 무관 선택이죠. 무관 선택,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유관 선택이든, 예,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무관 선택이든, 어쨌든 선택은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든을 사용하고, 요 든 대신 든가 든지 이런 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든가 든지 든 모두 다 든으로 써준다. 선택은 든으로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릴 때 놀던 곳인가요? 놀던 곳인가요? 이건 어릴 때 놀던 곳이죠. 과거에 예,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런 그 관형형 어미로 사용이 될 때는 던을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일 땐 든이고, 예, 과거일 땐 던이다.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발음을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발음도 잘못된 것이다. 표기가 든이듯이 역시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가 배든가 다 든으로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엔과 오엔이 있네요. 예, 요거 보시면 웬일이니, 자,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이거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예,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웬 떡이냐? 앞에 거인가요? 뒤에 건가요? 예, 많이 헷갈리시죠? 이것도 역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웬걸요? 이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이것도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예, 그래서 이게 다 우엔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떨 경우만 오엔을 쓰느냐 하면 왠지, 왜냐하면 이건 왜인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할 때만 오엔으로 쓰고 나머지 다 우엔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엔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다 써주시고 왠지
오늘은 왠지 뭐 기분이 뭐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ON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때만 왜고요. ON이고 나머지 다 UN으로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는데, 자, 요게 약간 쓰임새가 다르죠. 그런데 요게 너는 나와 틀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너는 나와 틀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거 정말 틀려요. 정말 틀리고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이게 이게 다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같다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서.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너는 나와 틀려 이런 말을 쓰는 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다른 거는 틀리다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단히 좀 국수주의적이고 베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단지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니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좀 더 문화적인 생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줬다와 쫓다 요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이제 따른다는 뜻이죠. 따른다는 뜻인데 요 줬다 같은 경우에는 뜻을 따르는 것이고 쫓다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쫓아가는 겁니다. 뭐 뛰어서 쫓아가든 뛰어서 쫓아가든 걸어서 쫓아가든 이렇게 하여간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 이런 거를 쫓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쫓다 뭐가 맞나요? 이건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거군요.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앞에 추상적인 뜻 줬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줬다입니까 쫓다입니까? 이거는 뛰어서 쫓아가는 것이겠죠. 뭐 미행해서 쫓아가고 하여간 어쨌든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니까 쫓다라고 뒤에 걸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줬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쫓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줬다는 추상적인 뜻이고 쫓다는 구체적인 뜻이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와 더이가 있네요. 자, 요거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다이가 맞습니까? 읽는 더이가 맞습니다. 그 여자는 맞습니까?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네? 뒤에 게 맞나요? 자, 일단은 요 다이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다고해의 줄임말이에요. 다고해.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해 라는 식의 보고의 뜻이죠. 이렇게 보고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읽는다고해에 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읽는다고해에 거기에 다 어가 사용되는 경우 없죠. 다고해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하는 것은 경치 정말 좋더라. 좋더라의 줄임말이에요. 좋더라. 그래서 더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고일 때는 다이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뜻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뜻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더이를 써주시고요. 더라와 교체가 불가능하면 다이를 써주신다라는 것, 그게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래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쓴다.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가능하죠? 그러니까 더이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로 읽는다고의 해의 다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라를 그렇게 좀 구분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거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띄어쓰기 문제예요. 는데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얘기할 때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워야 되나요? 예. 자, 요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뒤에 에 있죠? 에를 붙여보세요. 에, 조사 에, 처속격 조사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시고요. 말이 안 되면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처속격 조사 에가 붙으면 요 대가 앞에 명사라는 거예요. 그 명사에 조사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명사가 아니라 체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의존 명사죠. 명사는 명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의존 명사일 때는 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말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대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띄어 쓰시는 거고요. 요게 애를 붙일 수 없으면 요 는데가 요 자체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하나의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말 안 되죠? 말 안 되니까 이거 니은데가 는데에 다르게 쓰는 니은데가 그게 이제 저기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되고요.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이제 대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르느니 대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띄어 쓰셔야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시고 에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붙여 쓰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띄어 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예요. 대가 공간, 경우, 의미의 것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띄어 쓰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미로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애가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제가 설명을 직접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PPT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은 특수 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PPT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써가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지프라는 게 나와 있죠. 지프. 예전에는 우리 SUV 차량 있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지프라고 이렇게 가리켰어요. 가리켰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상호더라고요. 상호 이 지프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외제 차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프 차량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SUV 차량은 다 지프라고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지프 차량 요즘도 이제 하긴 하는데 자, 이거 지금 어떻게 써줘야 맞는 말인가요?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프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집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정답을 제가 골라낼 텐데요.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규칙이 뭐냐면, 일단은 외래어 표기법에, 서구 외래어 표기법에는 된소리 표기 안 된답니다. 된소리 표기 안 된다. 그래서 된소리로 된 것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렇게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안 되는 겁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어도 일본어도 외국어죠, 외래어죠. 그래서 한글로 적을 때 된소리 표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일단은 8개 중에 4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의 장음이잖아요. 이라고 이렇게 장음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장음일 때는 받침을 쓸 수 있다 없다. 장음 밑에서는 받침을 쓸 수 없어요. 그게 외래어 표기법의 규칙입니다. 장음 밑에는 받침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받침으로 쓴 것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이네요. 탈락이고. 자, 2개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자, 요 P 있죠? 요거 P는 뭘로 적습니까? 피읍으로 적나요? 비읍으로 적나요? 요건 피읍으로 적는군요. 그래서 비읍으로 적은 요거 탈락, 정답은
지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래 표기법에다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알면 정답 좀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제가 용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지프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규칙 세 가지. 일단은 서고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음일 때는 받침 쓰지 않는다. 받침 쓰지 못한다. 뒤에 내려 써야 된다. 뒤에 음절로 내려 써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는 피읍으로 쓴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요 지프라는 거 요거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커피숍과 커피숍 이렇게 볼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받침에 관련된 문제군요. 하나는 비읍 받침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피읍 받침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알아둬야 될 게, 외래어 표기법은 받침 7개로 적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침 7개. 자, 7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가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게 맞겠네요. 피읍 받침은 요 7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커피숍 할 때 피읍 받침 쓴 것 탈락. 앞에 거 숍, 비읍으로 쓴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이제 파리와 파리가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1번 할 때 배운 규정이에요. 외래어 표기법, 서고 외래어는 된소리 표기 있다, 없다? 된소리 표기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맞나요? 파리가 맞나요? 앞에 있는 파리가 맞는 거예요. 뒤에 있는 파리 틀립니다. 저희 199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나오신 어떤 대학 교수님이 하여간 그걸로 몰려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하신 거예요. 망명 비슷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똑똑하신 교수님인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걸 적은 것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파리라고 나왔었어요. 파리 1990년대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래어 표기법 잘못된 겁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렇게 적어야겠죠. 이건 어쨌든 1980년대에 86년에 외래어 표기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는 뭐 그 존재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파리나 파리나 그냥 다 둘 다 뭐 비슷하게 썼습니다만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외국어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성도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전파도 됐습니다. 그 전보다는 그래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파리냐 파리냐 왜 파리를 써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고 외래어에는 된소리 표기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로봇과 로보트가 있네요. 자, 로봇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오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요 문제예요. 요 오가 요게 장음이라면 제가 장음에는 받침 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로보트가 될 것이고 요게 단음이라면 이렇게 받침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로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장음입니까 단음입니까? 단음이에요. 단음이기 때문에 받침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장음이었다면 아까 전에 지프 할 때 그 이가 긴 것 장음 받침 못 썼듯이 받침으로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오는 단음이기 때문에 로봇 요게 앞에 게 맞습니다. 시옷 받침. 당연히 로봇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요것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티읕 받침은 왜 7개의 그 받침이 없으니까 요것도 안 되고 로봇 그렇게 시옷으로 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보트 태권브이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저 로보트라고 그렇게 그때는 썼는데 그거는 외래어 표기법 잘못된 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라고 그렇게 시옷 받침을 붙여서 왜냐하면 보세 오가 단음이니까 받침으로 써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테이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이프가 테이프냐 테이프냐 이제 요 문제 요거 이제 봐주시면 요렇게 쓰는데 자, 우리가 저희 로마자 표기법이죠.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를 옮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발음을 옮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발음을 옮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래어 표기법도 마찬가지예요. 표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예, 외국어의 외래어의 발음을 예, 한글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테이프 있죠? A 같은 경우에 요게 물론 이제 요게 A 요 하나로 써져 있습니다만 실제 발음은 A죠. A 요런 식으로. 예, 그러면 테이프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자, 요게 두 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는 장음 얘기할 때 요게 사실은 I 플러스 I잖아요. 그렇죠. 예, 2 플러스 1이죠. 2 플러스 1. 이것도 A도 사실은 요 두 개죠. 그래서 요게 장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요것도 두 개, 얘네도 두 개니까, 예, 두 개 합쳐가지고 장음 발음하듯이, 요거는 그냥 하나하나씩 발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길이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장음일 때 받침 쓴다, 안 쓴다? 예, 받침을 안 쓴다고 얘기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이어졌을 때는 받침을 못 씁니다. 받침을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가 맞나요? 테이프가 맞나요? 테이프가 맞는 거예요. 받침을 쓴다면 테이프가 맞겠죠. 뒤에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음이 두 개일 때는 장음의 원리와 비슷하게 받침을 못 쓴다. 긴 것은 받침을 못 쓴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프라고 적어주시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이제 프라이팬과 후라이팬이 있네요. 요거 뭐가 맞나요? 요게 F 발음이네요. 예. F 발음은 히읗으로 적기로 했나요? 피읍으로 적기로 했나요? 이건 피읍으로 적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합니다만 쓰는 건 프라이팬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쓰는 법입니다. 외래어 발음법이 아니에요. 표기법이기 때문에 뭐 발음하고 표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좀 괴리가 있는 것이 바로 저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쓰는 것만큼은 통일해야 됩니다. 프라이팬 F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으니까. 자, 그런데 F를 히읗으로 적기로 한 요 버릇은 어디서 온 건가요? 예,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왔죠. 자, 일본에 피읍 발음이 이제 좀 없고 부실하다 보니까 요 히읗 발음은 있거든요. 히읗 발음. 예, 그러다 보니까 F 발음을 다 히읗으로 그래서 패밀리 대신 회밀리, 예, 뭐 회리호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썼던 것이 외래어 발음이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우리는 이제 피읍 발음이 분명히 있고 표기가 분명히 있고 예, 그렇게 하니까 히읗으로 쓰지 않고 그렇게 F는 피읍으로 써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팬이 맞습니다. 프라이팬이 틀리고요. 자, 그러면 7번 보시겠습니다. 잉글리시와 잉글리쉬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는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요 발음이거든요. 요거 S자 이렇게 길게 한 발음. 예, 요거는 앞에 쓸 때는 요거는 이제 앞에 쓸 때는 슈라고 써주고요. 예, 슈가 아니라 슈입니다. 슈. 그 다음에 뒤에 올 때는 시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아인슈타인입니까? 아인시타인입니까? 아인슈타인 아시죠? 예, 아인슈타인입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그것도 앞에 온다고 생각을 해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시바이처. 예, 둘 다 좀 많이 썼었거든요. 슈바이처 박사입니까? 시바이처 박사입니까? 그것도 앞에 오니까 슈바이처 박사네요. 자, 그런데 뒤에 오면 시라고 적는다. 그래서 잉글리시입니까? 잉글리쉬입니까? 잉글리시라고 적어줘야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쉬하다. 예, 대쉬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대쉬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 쉬라고 쓰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는 리더십. 예, 그것도 좀 뒤에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있는 십을 쉽이라고 쓰는 경우 많은데 쉽이 틀리고 십이라고 써줘야 맞다. 리더십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잉글리시냐 잉글리쉬냐 잉글리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2교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정부 시책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25분씩 20분에서 30분 정도 그 수업을 그렇게 한 타임으로 그렇게 3개를 1교시, 2교시, 3교시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